보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조댓구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러분들 놀이동산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이 놀이동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츠베리 팜이라는 놀이동산이 있거든요. 이 놀이동산에서 어느 한 놀이기구가 가다가 멈춰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버 블렛이라는 뭐 청년열차 같은 거라고 하는데 이 롤러코스터가 이제 올라가다가 이렇게 또 멈췄다고 하네요. 멈추게 되면서 거기에 탑승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모두 다 내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한 30분 정도 정비를 마친 뒤에 다시 운행을 재개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또 멈춘다고 하면은 얼마나 또 무섭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놀이동산은 좋아하지만 이런 좀 무서운 것들 있지 않습니까? 롤러코스터 같은 것들은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무서운 거를 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서운 거를 탄다고 하면은 이런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하면은 가장 무서운 게 이게 올라갈 때가 저는 가장 무섭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올라갈 때 그 느낌이 너무나 무서워요. 나츠베리 팜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있거든요. 슈퍼 스크림인가 예전에 제가 대딩 때인가 고딩 때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야 그거 타고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거든요.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아마도 바다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내려가는 것은 별로 안 무섭거든요.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은 별로 안 무서운데 올라갈 때 야 이거 너무나 높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 고소공포증이 좀 있다 보니까 야 그 옆에 사다리가 보이는데 사다리 잡고 내려가고 싶을 정도로 야 진짜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같은 거나 이런 높이 올라가는 것들은 좀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롤러코스터 이 실버 블렛이 올라가다가 멈췄다. 야 저 같았으면 오줌을 좀 지리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내에서 어느 마트가 가장 인기가 있는지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마트는 바로 트레이더조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이런 마트들을 본다고 하면은 코스코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알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가는 그런 마트들은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홀푸드도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올해에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홀푸드 같은 곳은 좀 비싸거든요.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가격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에 반해가지고 트레이더조를 본다고 하면은 상품도 굉장히 괜찮을 뿐더러 이런 올게닉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그러면서 가격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더조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레이더조가 항상 본다고 하면은 이 파킹랏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 트레이더조가 이 파킹랏이 작은지에 대해 가지고 이 루머가 이렇게 또 퍼뜨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트레이더조는 사람들을 빨리 사고 나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파킹랏을 작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루머도 있는가 하면은 뭐 다른 루머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트레이더조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트레이더조를 본다고 하면은 이 가격을 좀 많이 낮추기 위해 가지고 항상 이 마트 부지를 잡을 때 좀 작은 곳을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트레이더조를 자주 많이 가보는데 트레이더조를 본다고 하면은 다른 마트들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규모가 작아요. 작은데 거기에 딱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들로만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렌트비가 이 고정적으로 또 굉장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렌트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마트 사이즈는 좀 작은 거를 고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나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이 비즈니스 건물들은 이 건물 사이즈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파킹랏을 만든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더조는 항상 이렇게 좀 작은 건물에 이 마트를 입점을 시키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파킹랏은 항상 작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괴담 같은 게 이렇게 또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런 괴담 때문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US News and World Report에 따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들 이 순위를 매겼다고 하네요. 순위를 매기면서 이 순위 안에 여러 개의 캘리포니아 도시들이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여기 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이 시티들 이 랭킹 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또 딱 올라오고 있죠. 이 리스트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이 산호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13위에 이렇게 또 등극이 됐다고 하고 그 밑으로 이렇게 쭉 이 캘리포니아 도시들 가장 살기 좋은 곳 이렇게 딱 랭킹이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나온 것이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리스트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 내에서 이 뉴스가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뎁슬링에 관한 것입니다. 이 미국의 이 부채 한도를 이제 올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옐런 재무장관은 나와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월 1일까지 이 뎁슬링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국이 파산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옐런 재무장관이 좀 많이 뭐 줄였나 봐요. 줄이고 뭐 해가지고 미국의 이 파산 일자는 나흘 정도 더 미뤘다라고 하면서 6월 5일이 새로운 미국의 파산 날짜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은 빨리 이 파산 날짜 전에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지금 이 공화당이랑 계속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한 지가 지금 며칠째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면서 이제 조만간 6월달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은 6월달인데 이 6월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6월 1일은 아니고 이제 6월 5일이다. 4일 정도 미뤄졌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빨리 이 뎁슬링 합의를 봐야 되는데 계속해가지고 좀 많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어쨌든 거의 다 이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 합의를 봐야 되는 게 이 뭐 저소득층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식료품 뭐 지원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조정이 또 필요하다고 하네요. 뭐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뭐 거의 합의 이루어져 가고 있다. 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옵티미스틱하게 얘기를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치를 본다고 하면은 IMF는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파산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만 흔들리는 게 아니다. 전 세계가 엄청난 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나섰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이 빨리 이 뎁슬링에 대해 가지고 합의를 바라라는 그런 소리죠. 예전에 한 11년 전쯤에 오바마가 대통령 하고 있었을 때 그때도 이때랑 비슷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미국의 신용평가가 한 단계 강등이 됐다고 해요. 한 단계 내려가가지고 그때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결국에는 합의를 보기는 봤죠. 합의를 보기는 봤지만 어쨌든 이 파산 일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신용 등급이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은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폭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듭니다. 다음 주가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IMF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조금 올려줬다고 하네요. 처음에 얘기를 했었을 때는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6%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 상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1.7%로 소폭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IMF는 미국은
미국은 아마도 내년쯤에는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2%대로 이렇게 또 내려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이 인플레이션은 계속 내려가가지고 거의 2%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는 2%대로 이렇게 딱 안착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미국의 주식시장이나 뭐 미국의 경제가 좀 탄탄대로로 이렇게 좀 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 PC 지수라고 해가지고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지수인데 그런데 이게 저번 달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소폭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가는 그런 추세에다가 지금 살짝 지금 둔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플레이션을 빨리 내려야 되는데 지금 살짝 이렇게 올라간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니까 이 연준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는 이제 조만간 이 FOMC를 통해 가지고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아니면은 이제 동결을 할지 그것에 대해 가지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살짝 올랐어 라고 하면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70%나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연준이 아시다시피 가장 이 중점을 두는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데 2%대까지 내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힘들어 보이다 보니까 다음 달에 어쩌면은 금리를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만약에 금리를 상승한다고 하면은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연준은 분명히 금리를 동결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고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discrimination law가 좀 강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별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법이 좀 강력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정말 다인종이 모여서 사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서로의 차별 같은 것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은 다툼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법이 딱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이런 종교 그런 것들에 좀 강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뉴욕에서는 이런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 디스크리미네이션에 차별하는 것에 몸무게와 그리고 키도 넣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또 법안에 서명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뉴욕에서는 종교, 인종, 성별, 차별뿐만이 아니라 키하고 몸무게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뉴욕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뭐 누가 뚱뚱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키가 너무나 크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작다거나 너무나 말랐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차별을 한다고 하면은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별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디센티스가 본격적으로 자신은 이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디센티스는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확실하게 오른쪽이다. 나는 확실하게 오른쪽을 향해 가지고 잘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좀 많이 섞였다 라고 이렇게 좀 트럼프를 깎아내리는 듯한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디센티스는 이 트럼프는 지금 좀 왼쪽으로 치우쳐지려고 하는 것 같다. 나처럼 완전히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면 오른쪽이지 이 공화당이면 공화당이지 조금 이 왼쪽으로 치우치면서 이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조금 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이렇게 또 깎아내렸다고 하네요. 아마도 트럼프는 또 나와가지고 이 디센티스한테 엄청나게 비난 같은 것들을 이제 조만간 또 퍼붓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 공화당 내에서 아름답게 트럼프랑 디센티스가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네요.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이 내년 대선까지 서로 잘 싸워줘가지고 서로의 표를 갉아 먹어가지고 좀 인기가 많이 좀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A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내에서 낙태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각 주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하나둘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11개월 정도가 지금 지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은 미국 내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은 이제 낙태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지금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듯이 공화당이 장악을 한 그런 주들은 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낙태를 거의 할 수가 없고, 그리고 6주 이상, 15주 이상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낮아져 가지고 거의 낙태가 불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낙태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낙태는 안 좋은 것이죠. 웬만하면 안 하면은 좋은 건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그런 임신을 했었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그럴 때는 원치 않는 그런 임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리고 이 초기 임신에는 자기가 임신을 한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간 같은 것들도 좀 많은 차이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웬만하면 낙태는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그런 결정을 이거는 딱 못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결정은 이 여성분이 알아서 하셔야지, 이거를 딱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또 아니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또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 내부자가 또 폭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무슨 폭로를 했냐면은, 테슬라는 이 개인 정보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버시에 대해 가지고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100GB에 달하는 이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런 정보, 이 개인 정보가 독일에 넘어가고 그랬는데 굉장히 관리가 허술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테슬라 자동차가 급 발진을 하는 등 그런 이 세이프티에 관한 그런 접수도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수천 건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측에서는 그런 것도 다 묵살해 버리고 좀 그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테슬라 내부자가 이런 것들을 폭로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에 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액티비전, 블리자르드를 인수를 하려고 계속 협상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을 본다고 하면은 영국에서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 입장을 내놨거든요. 반대 입장을 내놓다 보니까 이제 영국 내에서 법정 싸움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영국에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을 인수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독점법에 이제 위배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다음 주부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어필을 할 거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니콜라, 이 전기 트럭 회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니콜라 전기 트럭 회사가 이 나스닥으로부터 딜리스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노티스를 받았다고 제가 어저께인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부터 주식이 20% 넘게 폭락을 했는데, 어제도 한 4% 넘게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니콜라의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완전 페니 중에서도 페니 스탁으로 이렇게 또 전락을 했는데, 니콜라는 정말로 딜리스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니콜라가 회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정말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내 가지고 정말 많이 팔아야 합니다.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 니콜라가 과연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이 JP 몰건한테 인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수가 된 뒤로 이 JP 몰건에서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한 1000여 명 정도를 잘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었던 은행들, 이런 사업들은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죠.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잘렸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좀 구조조정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국제유가는 어제 좀 올랐다고 하네요.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미국의 이 뎁슬링에 대해 가지고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들 때문에 국제유가는 좀 올라갔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오펙 플러스나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올라가려다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제는 조금 올랐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런 뉴스가 올라오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가지고 미사일을 발사를 해가지고 이 댐 있지 않습니까? 댐을 폭발을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댐이 폭파가 되면서 이 댐이 가지고 있는 그 물들이 쏟아져 흘러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밑에 있던 이 마을들이 홍수가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러시아 이 쌍놈의 새끼들은 진짜 극악무도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런 민간인들의 피해를 엄청나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갸 짜증이 나고요. 네, 푸틴 빨리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러면서도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전쟁이 계속 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러시아 내에서도 푸틴이 좀 감시를 엄청나게 좀 빡세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내에서도 이거 지금 뭐 스탈린 시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감시가 심하지? 라고 하면서 이런 이 푸틴에 대해 가지고 좀 반대 세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러시아가 좀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전쟁 좀 진짜 지겹습니다. 전쟁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A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란하고 이 아프가니스탄이 있는 이런 국경지대에서 탈레반, 이 아프가니스탄 이 탈레반이랑 이란이랑 무력 충돌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사상자가 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역시 아프가니스탄 이 탈레반 테러리스트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테러리스트들끼리 이렇게 또 싸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역시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 서로 물고 뜯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사우스 아프리카 있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콜레라가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또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또 퍼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며칠 전에 한 17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뉴스에서 보니까 22명이나 지금 이 콜레라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가 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 콜레라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제가 이 국민학교 때나 들었던 그런 질병인데, 이 질병이 아직도 이렇게 또 발병이 된다고 하니까 좀 찹찹하네요. 이 콜레라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 좀 들어올 때 좀 많이 퍼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아프리카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수도 같은 것들이 이 상수도가 좀 별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